잘 나와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반갑습니다. 찬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학교 후에 세계지리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지리 공부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세계지리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세계지리 선택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많이 이곳저곳 들리는 세계지리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추려봤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세계지리를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해요. 선택하고 싶은데, 근데 모든 나라 이름, 모든 산맥의 이름, 강 이름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합니다. 세계지리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이 가장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아니옵니다. No.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지금 뒤에 배경이 세계 전도인데 이 전 세계 나라 이름 선생님도 다 몰라요. 여기 모든 산맥의 이름 선생님도 다 몰라요. 주요 강 이름들 선생님도 다 몰라요. 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몰라도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좋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나라 이름, 산맥의 이름 그런 거 절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수능 문제 갖고 와봤어요. 자, 2020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예요. 자, 지금 보시면 학생, 너 여기 있는 나라 이름 다 알아? 이 나라의 특징 알아?를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나라 이름을 또 주고 있죠. 나라 이름을 주고서 이 나라의 특징 알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 이번 수능 문제예요. 이번 수능 문제 또 볼게요. 또 다른 문제. 자, 이거는 수능 11번 문제예요. 자, 지도에 3군데에다가 색칠을 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나라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수능 볼 때 이름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요 색칠한 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구나.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를 하나 칠했구나. 사실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 여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하나를 했구나. 사실 브라질이에요. 알고 있었으면, 이건 인도예요. 알고 있었으면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실제로 내가 이 나라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시아의 특징, 아시아의 인구 특징, 북아메리카의 인구 특징, 남아메리카의 인구 특징을 알고 있니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 여기를 색칠 안 하고 다른 남아메리카를 색칠했어도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나라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곳의 특징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또 볼게요. 이거는 수능 8번 문제예요. 자, 이거 진짜 우리가 그 도시 이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가? 한번 느낌으로만 풀어볼게요. 가라는 도시예요. 가라는 도시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래요. 와,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가 한두 개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데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남아메리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2016년 하계올림픽 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 모른다고 칩시다.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가가 있는 도시래요. 빈민가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대요. 야, 빈민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도시래요. 가는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빈민가를 관광 상품으로 하고 있는 도시래요. 느낌이 어느 정도 오죠? 그려지면 돼요. 근데 나를 볼게요. 나는요, 세계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지래요. 와, 선생님 이런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근데 보니까요, 초고층 빌딩도 있대요. 이런 데가 한둘이에요? 와우, 맨하튼 들어봤어요? 맨하튼? 맨하튼? 사실 맨하튼 모르는데요? 월스트리트 들어봤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월스트리트. 선생님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래, 들어본 적 없다고 해보자. 대형 금융업체와 증권사가 집중되어 있대요. 와우. 근데 도시 내부에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지가 있기도 한데요. 자, 그려져요. 여기는요, 빈민가가 관광 상품이래요. 여기는요,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 초고층 빌딩이고 막 금융업체, 증권사들이 있는 데래요. 이 두 개의 도시 이미지만 그려줘도 이 문제는 풀려요. 이 도시 이름 아니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도시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도시 딱 그려져? 그럼 그 도시의 특징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가는 리우데자네이루고 나는 뉴욕이에요. 네. 선생님은 수업 때 이름 얘기할 거지만 이름에 얽매실 필요 없습니다. 또 볼까요? 자, 가나다에 해당되는 도시를 찾으래요. 야, 이런 특징들 줄 테니까 이런 특징들 나타나는 도시 위치 알아? 이름 알아?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위치 알아? 위치 물어보고 있어요. A, B, C, D, E의 이름 몰라도 이 특징들 읽고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좀 제가 해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의 수도래요. 중국의 수도죠? 요거예요, 요거. 네, 여러분이 알만한 것만 해볼게요. 중국이 수도. 그 다음 태평양 연안에 있대요. 태평양 연안에 쾌적한 실리콘밸리. 여기에요. 이름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도시 이름 LA예요, LA. 근데 LA 물어보지 않아요. 도시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점 찍은 이 도시의 특징 알아를 물어보고 있어요. 산맥이나 강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이름에 얽매이실 필요 없이 그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 그룹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트와이스잖아. 선생님이 일단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얘 이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얘라고 그냥 한 거예요. 네. 이 가수 이름 알아요? 이 사람? 솔직히 몰라요. 트와이스는 건 알거든요. 얼굴 보고 트와이스구나 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 이름은 각각 몰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특징만 알면 돼요. 각 개개인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계지리에서는 이 연예인 이름이 뭐니? 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연예인이 속해 있는 그룹의 특징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즘 엄청 핫한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솔직히 선생님 방탄소년단 그렇게 유명한데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은 요 사람 그 RM 옛날에 문제적 남자인가 거기 잠깐 출연해서 이 친구만 알지 나머지 친구들 솔직히 이름을 잘 몰라요. 뭐 슈가 V 있다는데 누가 누군지 얼굴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는 건 세계지리가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이 속한 그룹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 이제 이 두 그룹을 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을 외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산맥 이름, 강 이름 모두 이름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산맥, 그 강이 위치한 곳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지리를 오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세계지리를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난 나라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그게 아니라 그 위치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를 공부하는 게 세계지리입니다. 이름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세계지리 공부하니까 와 이거 무슨 지구과학 같아요. 세상에 무슨 과학 원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지구과학 공부하면 유리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솔직하게 답변해 줄게요. 네, 유리해요. 지구과학 공부한 사람이 세계지리 공부하는데 유리해요. 개념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초점이 달라요. 지구과학을 배운다고 해서 유리해요. 그러나 지구과학 공부한 거를 세계지리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실제 문제를 보고 알려줄게요. 이건 2014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AB 산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지구과학은 이 산맥의 형성 과정부터 해서 구성 물질, 언제 생겼고 막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어떤 암석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러나 세계지리에서는 간단한 형성 과정을 배우고 이 지역에서 어떤 특징이 있니를 물어봐요. 그럼 자, 선지를 보세요. 화산활동 지진이 있니? 여기 대륙판에 있니? 어디 있니? 그 다음에 여기에 설광석이나 석탄 같은 거 나타나니? 해발 고도가 어떻니? 형성 시기 정도. 요 정도만 물어봐요. 막 깊게 들어가서 막 구성 물질, 마그마니, 용암이니, 뭐 화학 원소 이런 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또 볼게요. 2015학년도 수능이에요. A, B, C, D, E 지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형에서 야 이거 편의 경계니? 그래서 화산활동 있니? 지각판이 충돌해서 지진 화산 있니? 고생대에 일어난 거니? 화산이 영향을 받아서 확산이 현서풍 때문에 확산되고 있니? 남섬하고 북섬이 어떤 관광 지형으로 나타나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과학 같으면 그 지형의 형성 과정, 구성 물질, 더 자세한 원리 같은 걸 물어보겠지만 지리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형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니? 그리고 아주 간단한 개념 정도를 물어봐요. 또 볼까요? A에서 이 지역, 지각판의 경계인데 그래서 지진 화산 활발하니? 화라산 볼 수 있니? 왜냐면 화라산이 있다면 그건 관광지로 뭐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화산재가 바람 때문에 확산돼서 이게 온실 효과의 주요 요인을 일으키고 있니? 우리 인간 삶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니? 물어보고 있죠? 험준한 산지 있니? 험준한 산지가 있으면 인간 삶에 또 큰 영향을 주었겠죠. 판구조 때문에 화산과 호수 있니? 이런 걸 물어봐요. 또 볼게요. 2018학년도 수능이에요. 또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지형이 있는 곳에 철광석 맞니? 야, 이거는 판의 충돌로 형성된 거니? 이거는 고생대 때 만들어졌니? 여긴 지진화산 활발하니? 혹시 여기 지열 발전에 유리하니? 요런 걸 물어봐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2019학년도. 야, 여기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니?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 삶에 영향을 주겠죠. 또 신생대 습국작용으로 형성됐니? 그다음 고원이니? 침식으로 받은 고원이니? 화산활동 활발하니? 여기에 험준한 산지 나타나니? 요런 거를 물어봐요. 선생님이 여기 일단 지형만 봤는데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왜 비 많이 와의 깊은 원리, 막 무슨 뭐 지구과학자는 적운, 층운, 정란운, 무슨 구름이 형성돼서 뭐 기압이 어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주민들의 삶은 어떠니? 이 사람들 주로 옷 뭐 입니? 이 사람들 비가 많이 오니까 가옥의 형태는 어떠니? 이런 걸 물어봐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유리해. 당연히 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나 시험의 초점이 다르고 지구과학에서 물어보는 건 원리, 개념이지만 세계지리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기초적인 형성 과정이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공부의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돼요. 되셨죠? 네,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계지리 주요 문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세계지리에서 할게요. 선생님 말 알았어요. 1등급 잘 나와요? 그럼요, 1등급 잘 나오죠. 당연히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뭐 당연한 소리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 사회 과목, 선택 과목 그 하는 가이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7학년도부터 세계지리는 부동의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세계지리를 선택한 애들이 점점 늘어날까? 왜 점점 늘어날까? 그 이유가 있겠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배신이 없는 과목이에요. 등급 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급 컷. 세계지리가 48, 47, 50, 48. 와우. 선생님 세계지리 하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 표를 쭉 보여드리면서 만점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만점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과목이 없죠. 지금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는 50점인 경우가 있었고, 윤리와 사상은 3번 연속 50이네요. 심지어 올해 수능에서는 2등급이 블랭크가 떴죠. 윤리와 사상이. 한국지리 50점 있었어요. 세계지리도 있고,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네요. 세계사도 50점 있었네요. 50점. 법과 정치도 50 있네요. 경제도 50 있네요. 사회문화도 50 있네요. 지금 학생들이 2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뭐 선생님이 수능 봤을 때처럼 4개를 고르거나 3개를 고를 때가 아니라 2개만 하면 돼요. 학습량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등급컷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세요. 모두 다. 그러다 보니 50점 밑으로 48점만 받아도 아슬아슬한 과목들이 있어요. 한 개 틀려도 위험한 과목들이 있어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계지리는 선택해서 착실히만 공부한다면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이 세계지리가 왜 선택했을 때 좋은지 그거는 배신이 없습니다. 1등급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리고 배신이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 여기 잘 보이시죠?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을 찍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요거를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지역성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나라를 확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거 그걸 빼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과서와 EBS에 나온 내용들만 확실하게 탁 훑고 지나가면 수능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배신이 없는 과목. 네, 자료 해석하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개념이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라서 1등급 1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하신다면 배신 없이 1등급 잘 나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동시에 하면 선생님 이득이 있나요? 학습량이 주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답은 네, 줄어들어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솔직히 현저하게 줄어요. 왜냐?
한국지리, 세계지리와 공통적으로 뭘 배우냐면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인문 환경을 배워요. 자연 환경이라 하면 지형, 기후 이런 거, 지형, 기후 크게 보면, 그 다음 인문 환경이라 그러면 뭐 정치가 아니죠. 종교, 인구, 도시, 그 다음에 자원,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은데 그 개념을 세계에 적용하면 세계지리고요. 그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지리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학습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이득이 있다고 항상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지리의 성향에 맞다면 두 개 다 들고 가면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분해야 될 건 있어요. 개념을 세계 전체인지 한국에다 적용하는 그 차이인데, 근데 그 적용했을 때 통계표의 수치는 다르겠죠? 그 통계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은 동시에 이해하고 한국의 통계와 세계의 통계를 따로 구분해서 확실히만 해준다면 두 과목 모두 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는 거 동시에 하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네, 그래서 동시에 하면 학습량이 줄어든다. 네,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많이 했던 거. 와, 선배들이 뭐 세계지리 한 선배들이나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세계지리 공부할 거 엄청 많대요. 그거 언제도 공부해요? 공부할 거 많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물어봐요. 이거는 아까 1번하고 조금 중복되는데요. 이거를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그런 겁니다.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나라 이름, 산맥 이름, 강 이름 이런 거를 외우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원래 외워야 되는 양이 요만큼이라면 그걸 여러분들이 포장해서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1번 선생님이 질문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 이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상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지역상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커리큘럼 잘 따라가지고 수업만 열심히 듣고 혼자 기출 분석을 한다면 정말 와, 이걸 내가 왜 암기하려고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공부할 양이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겁먹지 말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주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나 요거 말고도 세계지리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아니 한국지리도 좋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계지리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세계화 시대 글로벌 인재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지리하고 세계사는 정말 그래요. 선생님 개인적 의견인데.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세계지리 선택하실 분들은 이 과목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세계지리 고민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이것 덕분에 좀 세계지리 선택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은 또 아주 보람찬 아주 알찬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럼 또 봐요. 바이바이.